안녕하세요. 스타일고 임광목 대표입니다. 9월 6일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토요일마다 주말 스페셜 방송이라는 그런 부제를 달고 여러분들과 만나곤 했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쩌면 골디락스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표현으로는 골디락스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나쁘지도 않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3200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래로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국면이 지난주에도 지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스페셜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스페셜한 방송이다 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어색한 그런 주말 아침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소리 소문 없이 유튜브에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막 구독자를 반드시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이지만 우리 유튜브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그래도 어떤 영업적인 목적보다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공유하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그 시장이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유튜브를 올려야 되나? 이번 주말에 올린다고 한들 누가 관심 있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하나의 또 제 일에 있어서 하나의 통로로 유튜브를 꾸준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유튜브가 살아있다, 유튜브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그 맥락에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래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라면은 오늘 주말 아침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매매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주제를 한번 찾아보고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코스피 3200에서 우리 위로도 막혀 있고 아래로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국내 증시는요.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지난주에도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S&P 500은 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국내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위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기서 위험한 종목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그 코스피 3200까지 그 좀 단기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이재명 정부가 바뀌면서 단기간에 올라오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지수가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종목들, 모든 종목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떤 종목들은 그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됐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주가를 올려놓고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그 구간을 떨어지는 그 구간이 있는 거죠. 그 구간이 이제 말하자면은 급하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 말하자면 위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용도로 단기적인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로서 사용이 되지 않은 그 종목들 중에도요, 반대로 탑다운이 아니라 그 바텀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느 날 그 고점을 형성할 때는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제 그 아래쪽으로 터닝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 종목들, 탑다운 방식의 그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과 이미 그 바텀업 방식으로 시세 분출을 하고 거래량까지 폭발을 하고 나서 이제 하향세로 그 새로운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 좋을까? 어떤 종목들이 좀 비교적 안전하고 관심을 가져도 될까? 이런 맥락에서요, 제가 지난주에 좀 중요한 그 뉴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중요하게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 스타일로 제 나름대로 저의 관점의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제 생각이 좀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라면은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면은 안전하게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트럼프 관세, 우리가 지금 트럼프 관세는 기정사실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 각 국별로 그 상호 관세에 대해서 협상이 다 이루어졌고 서명을 한 나라들도 있고 그 행정명령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아직 그 서명을 안 한 나라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는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 그 상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수가 아닌 변수로 다시 바뀔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5월 달이었나? 5월 달쯤에 그 관세가 미국의 수입업자들에게 이제 부과가 되는 거니까 그것에 반대하거나 또 이제 그 관세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지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관세가 위법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당사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소를 한 거예요. 연방 법원에 제소를 해서 이거 불법 아닙니까? 왜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그 관세라는 것을 대통령의 권한의 영역으로 봐서 행정명령으로 해서 그 전 세계에 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법 또는 위법이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소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IEEPA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IEEPA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요. 좀 복잡한데요. 제일 앞에 있는 I는 인터내셔널, 국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있는 첫 번째 E는 이머전시. 우리 이머전시 하면 위급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머전시, 위급하다, 그러니까 긴급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E는 이코노미, 경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국제, 긴급, 경제, 그리고 P는 파워는 힘이니까 권한이란 뜻이겠죠. 권한, 그 다음에 A가 이제 law처럼 해도 어떤 그 법령 이런 뜻이 있으니까 법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제, 그 긴급, 경제, 권한, 법에 의해서 트럼프가 이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거 위법이 아니냐, 이걸 제소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은 그 행정명령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국회가 있는 것처럼,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있는 것처럼 미국은 상원 하원이 있잖아요. 그 상원 하원 의회에서 그렇게 그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행정명령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소를 했는데 연방법원에서 1심에서 그게 맞다, 그거 불법이다라고 판결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2달 전에 판결이 났었는데 저도 그때만 하더라도 뭐 1심 판결이고, 일단 1심 판결이고, 또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그 굉장히 그 세계에 영향을 크게 주는 이런 일을 강행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바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항소를 했으니까 어차피 그 관세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거겠지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 항소법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2심에 해당되는 고등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방 항소법원에서요 또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뭐 트럼프는 이제 대법원에다 이제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즉각 항소를 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 건데, 그럼 지금 그 다른 국가들하고 다 협상을 다 해놨는데, 그럼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논리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900조에 가까운 투자금 받기로 했잖아요. 그런 거 다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게 불법이라면 그걸 다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대법원에서 빨리 즉각적으로 판결을 내려라, 이런 입장을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입장 표명을 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도 빨리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달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앞으로 2달 내에 최종 판결이 나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제 2심까지가 불법으로 난 거잖아요. 2심까지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심 법원, 2심 법원도 바보가 아닐 텐데 불법이라고 했을 때 대법원에서, 물론 트럼프는 대법원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대법원의 기능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요. 그래서
아홉 명의 판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도 역시 그 정치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공화당 쪽을 지지하는 그 숫자가 한 6명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트럼프 손을 들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트럼프는 대법원에서는 그 확정적으로 그게 위법하지 않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날 거야라고 믿는 것 같은데, 그거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벌써 1심하고 2심에서 불법이라고 나왔으니까, 또 대법원 아무리 그 정치 성향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게 법률적으로 그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법관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대법원에서 약 한 2달 정도 이내로 제가 보기에는 판결이 날 것 같은데, 만약에 불법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관세 때문에 시달렸던 국가들, 이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낸 수입업자들은 그 미국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자, 이런 포인트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서는 본격적으로 이걸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우리 국내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좋을 것 같은가요? 지금 트럼프 관세를 기정사실로 함으로 인해서 그 어떻게 된 거죠? 코스피가 3,200임에도 불구하고 3,200하고는 너무 먼 그 거리가 있는 주가 수준, 낮은 주가 수준, 그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 종목들이 뭐 대표적으로는 철강, 자동차, 뭐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그 관세의 여파로 인해서 좀 눌려져 있고, 코스피 3,200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7만원 아래에 있잖아요. 6만원대에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들, 뭐 현대차도 22만원. 자, 그러면 그 종목들 분중에 뭐 철강 이런 것들 그 관세에 직격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펀더멘탈이 철강은 업황 자체가 관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것은 삼성전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 그 메모리 쪽에서 2,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그 자동차 쪽은 또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악재를 반영해도 지금 주가 너무 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동차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럼 모든 악재를 반영해도 지금 너무 싼데, 만약에 관세가 무효화가 된다 이러면, 그러니까 어차피 관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대법원에서 그 트럼프 관세가 불법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이다. 그럼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되는 그 종목군이 어느 종목인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주에는요,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제 관세의 그 판결 이슈는 뭐 한 2달 이후의 문제고, 이제 다음 주에 16, 17일 그 미국의 9월달 드디어 FOMC에서 제가 보기에는 0.25%포인트 빅커트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0.25%포인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0.25%포인트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0.25%포인트를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 크게 반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에 그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하고, 우리나라도 다음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시 변수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환율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또 그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그 금리 인하 이후에 연준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금리 인하의 배경이 무엇 때문인지, 뭐 고용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있을 거니까요. 다음 주에는 그 미국의 FOMC 금리 인하 결정을 1차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9월달 시간 정말 빠르죠. 다음 주 우리 이제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9월달 동시만기일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지난주에도 다시 코스피 3,200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동시만기일에 즈음해서
어쩌면 한 번쯤 그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무르익음의 그런 변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요. 다음 주 대응도 일단은 좀 안전한 종목, 안전하면서 수익이 가능한 거. 요즘 뭐 종목들 시장이 아주 막 급락 장세는 아니니까 소소하게 또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반등이 나오니까 너무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종목보다는 안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제 이런 그 단기의 흐름 속에서 약간의 그 가격 조정이 발생한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매수를 해보는, 뭐 굳이 그 한 종목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대표 종목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 지금 21만 원대 들어왔을 때는요, 21만 원대, 22만 원대 말고 21만 원대 잠깐씩 밀려주면은 매수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시장 보면서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